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요번에 TV 명륜대학에서 유학의 학문관을 강의하게 된 심규하라고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유교철학 전공을 했고요.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대학 강의하고 일반 대상으로 이제 고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번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할 내용은 그 유학의 학문관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뭐 사교육이나 무슨 뭐 수능 관련해서 이제 조금 잡음이 많이 일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학문이 정말 아이에게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 사회에 그 유익한 학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유학의 학문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 전에 이제 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개요하고, 이제 일단 잠깐 한번 우리가 삶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제와 이제 비교했을 때 좀 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이제 학문관이라고 하는데 과연 학문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한다. 학문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고.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한다, 학문을 한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진짜 출세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지, 정말 내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는 시간.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유학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유학이 종교예요? 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이제 유학은 종교인가 아니면 철학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학의 개요부터 한번 보죠. 예, 뭐 많지만 그냥 짧게 일단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일단 이제 유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공자라는 분이 아마 유학의 창시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에는 창시자라기보다는 공자는 이제 집대성자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공자가 이제 집대성한 종교 철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인간의 가치를 이제 그 숭상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학파가 이제 육아의, 그러니까 그 이제 육아라고 하는 하나의 가로 형성이 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공자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설상으로 보지만 뭐 요순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현들이 어떤 인간의 삶에 학문이 또는 배움이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지식인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제 나온 그러한 이제 학문의 한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학에서 이제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군자 또 이제 성인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군자와 성인을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이제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군자는 살아서 어떤 그 군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제 성인은 군자의 삶을 잘 마치고 완성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간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죽음에 처했을 때 그때의 어떤 훌륭한,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꽃을 활짝 피운 그러한 분을 이제 성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크게 구분하라. 그러면 이제 군자는 살아있는, 이제 성인은 이제 돌아가신,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학에서의 핵심 개념. 네, 핵심 개념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주지하다시피 이제 인과 예입니다. 인과 예. 뭐 여기서 이거를 뭐 다 얘기하자면 이 시간으로도 모자라니까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질다라는 의미죠. 어질다.
근데 이제 글자를 이제 가만히 보면 사람 인자에 두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둘인데 어떤 둘이냐? 나와 남입니다. 나와 남.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남이라고 하는 존재. 그들이 다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어질인자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내가 그에 앞서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의 글자가 인이죠. 그래서 인이라는 말에서 이제 어질다는 말은 이게 어리짓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짓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이니까 정신이 짙다라는 얘기는 이제 제정신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사는 것은 내가 제정신 차리고 내 역할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인이라는 글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보일 시자에다가 이제 풍성할 풍자인데 이제 보일 시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빛으로 뭐 오셨다라고 이제 어느 종교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이제 이 보일 시자는 이제 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느님, 무슨 조상신 이런 개념이겠지만 이 글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시기로 보면 이제 하느님이라는 의미가 좀 더 컸겠죠. 이제 자연을 주재하는 이제 그러한 존재에게 풍성한 제수용품을 이제 차려서 정성껏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가 바로 이 예라는 글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떤 형식을 취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의 글자인데 요 예가 인이라고 하는 인간 내면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이라는 글자를 만나면서 예라는 글자는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양식, 행동 규범 이제 그러한 의미로 조금 탈바꿈이 된 그러한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내적인 마음 상황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얼마나 어리짓게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갖추고 있느냐라면 예라고 하는 것은 그 제정신인 상태로 내가 어떻게 이제 외적으로 행동해 보이느냐라는 의미가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유학은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을 말을 한다면 그건 바로 수기치인입니다. 수기치인. 그러니까 수기치인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들자. 좀 더 얘기한다면 이제 리더를 만드는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갈 리더를 만드는 그것이 이제 이 유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는 이제 나를 닦는 건인데 나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를 온전히 세우는 거. 내가 이제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과 관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내가 바로 서야 결국은 이제 남들과의 관계에 이제 출발점이 잘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출발선인 나 자신부터 바로 서고 나 자신부터 온전한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아까 말했던 어진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수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을 다스리는 건데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치자 자체가 이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것에 맞게 이제 내비두고서 그것을 이제 다스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이제 사람이 이제 남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내가 기준을 잘 잡아주는 거. 그것이 바로 치인이죠. 그래서 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상대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작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수기치인이 바로 이제 유학의 목표. 그래서 이제 수기치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사리 사욕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한마디로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일단 유학의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학. 좀 전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유교는 과연 종교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자. 그렇죠? 이제 공통되는 글자가 유자니까 유자는 이제 사람 인자와 필요할 숫자가 붙어 있는 그게 이제 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글자상으로 보면 필요한 사람이죠. 또는 이제 사람한테 필요한 것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만드는 학문이고 사람을 가르치는 종교이고 이제 그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교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죠. 자,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거 또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뭐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뭐냐면 사람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야 가장 큰 가르침이다라는 의미로서는 종교, 종교라는 말 자체가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종교적 관점으로 유교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유교는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종교와 우리가 신앙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듯이 큰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대로 보면은 뭐예요? 믿고서 우러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약간 뭐예요? 어떤 가르침의 의미는 좀 의미가 좀 적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뭐 기독교나 이제 불교를 얘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종교일까 신앙일까? 사실은 이것부터 좀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독교가 만약에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신앙이겠죠. 근데 만약에 사랑을 강조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누구나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종교와 신앙이 그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범주라기보다는 신앙의 범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교에서는 뭐를 믿는 그런 대상이 있지는 않으니까 신앙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교는 가장 큰 가르침이 있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가 아니죠. 이거는 종교라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이제 배움이니까 이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필요한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학문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철학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유학, 종교적 관점으로는 유교. 그러면 이제 가르침이 클까요? 배움이 클까요? 여기서는 이제 배움이라는 것이 더 큽니다. 왜? 가르치는 사람도 배워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볼 때는 어떤 제사 의식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물론 유교라는 말이 좋겠지만 이것을 통칭하는 대표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저는 이제 유학이라는 말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우리가 이제 유교 철학의 줄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스승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스승이라는 것이 있어야 가르침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것을 배워서 닮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끌어주는 사람이 스승인데 과연 진짜 스승은 누구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논어 하기 편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같이 보죠. 그래서 이제 삼인행 필요하사 언 택기선자의 종지 기불선자의 계지라고 하는 이제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세 사람이 행하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이 행한다라고 하는 그 행이라는 말에는요, 꼭 어디를 걸어 다니는 것만이 행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도 행이고 요리를 하는 것도 행이고 모든 행위를 여기서는 이제 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행하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대요.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있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가려서 따르고 그 좋지 않은 것을 가려서 고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세 사람, 이 대화 안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가장 먼저 내가 있어야죠.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내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선자.
예, 선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만한 사람.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선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뭘까요? 예, 불선자입니다. 불선자. 한마디로 말하면 좋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거. 예, 그래가지고 뭐야? 아, 나한테도 혹시 저렇게 안 좋은 점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 보면 타산지석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거기에서 보면 자, 누가 스승이냐 이거죠. 누가? 예, 진짜 스승이 있다 그랬는데 누가 스승일까? 그렇죠. 일단 선자. 예, 스승이죠. 그러니까 좋은 점을 본보기로 보여주니까 그러므로 해서 내가 따라야지 저렇게 본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길로 가면 예,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불선자입니다. 불선자도 충분히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 이 불선한 점, 좋지 않은 점을 보여줌으로 해서 내가 고쳐야겠구나. 나에게도 저런 나쁜 점이 있으면 나는 고쳐야겠구나라고 하는 일깨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스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이게 이제 이 문장의 맛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선택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선택.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선택을 누가 하고 있을까? 그다음에 이거 좋은 거를 따르는 거 이것을 지금 누구의 의지로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불선한 것을 고치는 거 이걸 누가 하고 있나요? 그죠? 나 자신이 하고 있죠. 나 자신이. 자, 보세요. 선한 것이 있어도 선택할 줄을 모르고 선한 것이 있음에도 모르고 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선한 것이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선한 것도 마찬가지죠. 불선한 것을 알아서 고쳐야 되는데 만약에 불선한 걸 알아서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그걸 닮아가 버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스승은 어디 있는 걸까요? 예, 이 문장의 의미를 볼 때에 진짜 스승은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나의 바깥의 것을 뭐든지 스승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선자도 스승으로 만들고 불선자도 스승으로 만들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죠. 그러니까 진짜 스승은 어디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각자 안에 있는 겁니다. 각자.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이 선생은 뭘까요? 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스승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육자는 정답을 잘 캐치하고 정답을 잘 맞춰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흥미를 유발해 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 공부하고 싶은데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스승이 깨어날 수 있도록 자극을 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스승은 바로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깨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떠한 것이든 의미 있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근데 요 의미, 내 안에 있는 그 스승을 깨어내는 것, 요것이 이제 유학이 갖고 있는 학문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코웃음 나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삶이라는 것은 뭘까? 그래서 이제 한간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삶은 계란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단지 웃음으로만 끝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이게 계란이라는 게 남이 깨면 후라이지만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됩니다. 결국 후라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누군가의 반찬이죠. 그렇지만 병아리는 어쨌거나 작아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과 반찬은 전혀 개념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깨고 나오면 어쨌거나 나는 생명을, 그러니까 내가 주어져 있는 나의 생명을 잘 발현하는, 그래서 이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만약에 남이 깨주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뭐예요? 그냥 남들에게 던져지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반찬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체로서의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깨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깨고 나가는 거. 근데 내가 깨고 나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나의 의지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진짜 스승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스승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 내가 깨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깨고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많은 지식이 있고 어떤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그것들을 과연 그냥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욕을 주는, 그래서 흥미를 유발해 주는 그러한, 만약에 선생님을 만난다, 그런 조력자를 만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한마디로 후라이로서의 삶이 아니라 병아리로서의 삶, 더 나아가서 이게 남들 때문에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정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학문, 자, 공부,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학문이라는 것, 한자는 저렇게 씁니다. 물론 그럴 문자를 쓰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좁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학문, 배우고 묻고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이렇게 딱 좁게 생각을 하면 이 학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협소해져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그래서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학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순한 지식, 한마디로 뭐냐면 국영수를,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는 이제 그러한 어떤 단순한 학문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학문의 한 영역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배우고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이 배움의 학문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영역을 배우고 물어서 깨달아가는 삶의 전 과정이 바로 학문이다. 그럼 학문은 언제 끝이 날까요? 대학을 졸업하면 끝이 나는 게 학문이 아니라 내가 삶을 마무리 지을 때 비로소 끝이 나는 것이 학문이겠죠. 자, 그래서 학문은 세 가지 부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맨 앞에 것은 마침표입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물음표고, 그 다음 것이 느낌표가 되죠. 자,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다 마침표입니다. 이순신이 뭘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은 전부 다 마침표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전부 다 마침표죠. 오늘 나온 조간신문을 보는 것조차 마침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반감이 되고 말죠.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는 뭐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 그다음에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궁금해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물음표죠. 그러니까 배우는 걸 일일이 다 알아. 그러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모르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서 이제 결국은 뭐야? 물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 구부러졌던 물음표가 쫙 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느낌표가 되겠죠. 느낌표. 그래서 그 느낌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부는 마침표에서 끝납니다. 물음표는 어디서 만나? 시험 볼 때만 만나요. 이거는 답이 뭘까? 그러면서 무조건 물음에 대한 거, 선생님 이게 뭐야요? 물으면 무조건 외워. 이렇게 가버리는, 그렇게 학문이 된다면 그는 굉장히 협소한 의미의 학문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먹는 그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면서 꼭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묻는 것부터는 나의 의지입니다. 배우는 거는 그냥 앉아 있으면 되겠지만 이 물음표를 갖고 공부하는 것은 나의 의지죠. 그러므로 해서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공부죠.
예,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이제 장인 공짜니까. 자, 근데 공부라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게 공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수학을 푸는 기술이 필요하고 영어 문제를 풀려면 영어 기술이 필요하듯이 물에 빠졌어. 그럼 무슨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럼 이제 헤엄칠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하죠. 친구들과 만났어. 그래도 고스톱이라도 치려면 거기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고스톱 치는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결국은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는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그것이 다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학을 갈 때에는 그에 필요한 공부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넓게 보면 공부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도 포함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술로 담아내는 그것이 다 공부이다. 이렇게 공부와 학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